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 갑자기 스페셜 토픽으로 잡혔네요. Polynomial Approximation for Growth Curve Modeling이라고. theme은 still Growth Curve Modeling에 있는데 오늘은 조금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쪽으로 이 Growth Curve Modeling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스페셜 토픽이라서 저희가 그 아티클 리뷰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갑자기 유 교수님이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땜빵으로 들어와서 이전에 페이퍼 토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조금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왜 페이퍼 토픽이 될 만한 이슈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페이퍼를 좀 쓰면 좋을까 그거에 관해서 조금 정리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실 이거는 아티클도 아니에요. 아이디어 레벨이고 좀 컨셉 같은 거 조금 정리하고 그렇게 했고요. 저는 최재하고 조지 워싱턴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polynomial function 저희가 이제 statistical analysis 하게 되면 regression analysis 하게 되면 polynomial 이 function 배우고 그 다음에 약간 advanced topic 아니고 약간 intermediate 레벨로 들어가면 regression 이제 중간 수업쯤 가면 polynomial regression이라는 거를 하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다들 알고 계신다고 가정을 하고 quadratic 그 다음에 cube term, third, fourth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independent variable을 하나만 있다고 가정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 independent variable x가 하나만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순수로 올려가지고 high order term이라고 그러는데 polynomial high order term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regression을 만드는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그 linearity in prim이라 그러니까 beta 0, beta 1, beta 2, beta 3가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x and y를 analyze를 하긴 하지만 여기가 그 parameter는 다 linear인 거죠. 그 estimation 관점에서 보면 이게 이제 linear 모델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좋은 거는 이제 nonlinear relationship을 x와 y의 nonlinear relationship을 analyze 할 수 있는 그 traditional한 이 estimation framework에서 inferential statistic framework에서 estimate 할 수가 있죠. 그래서 point estimate, interval estimate, 뭐 이런 거 fit 같은 거 다 이렇게 구할 수 있으니까 좋고 뭐 특별하게 feasible 하고 그 다음에 또 쉽게 할 수 있고 하니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nonlinear를 할 때 101처럼 이렇게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배우게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저희도 이제 많이 수업 시간에 많이 배웠을 텐데 일단은 이 파라미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큐브 텀 같은 경우는 이 인터프리테이션이 되게 까다롭죠.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 막 쿼드라틱 들어가고 큐브 텀에 슬로프다 뭐 이 정도 외에는 특별하게 저희가 인터프리테이션을 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조금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서 좀 스태티스컬한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곱하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이슈가 있는데 이제 이게 그 데이터 매트릭스가 full rank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멀티콜리니어리티 상황이 이제 일어나고 그리고 컨셉추얼리는 이 두 개 이것도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고 이것도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인데 이게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끼리 인디펜던트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이제 생겨나는 드라마들이 이제 많이 있고 저희가 아주 lower level 스탯에서는 그냥 이거를 deviate를 만들어서 instead of x지만 x minus x bar 그러니까 그 deviation score를 가지고 만들어주면 좀 멀티콜리니어리티가 해결이 된다. 뭐 이 정도 수준만 하고 사실은 통계에서는 대부분 끝났어요. 근데 이게 그보다 조금 더 다음 단계로 나가는 이슈들이 있는데 간단하게는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관심 있는 거는 이제 growth curve modeling이니까 이 polynomial growth curve modeling이라고 이름을 뭐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레퍼런스 나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링 안에서 여기는 이제 111, 0, 1, 2, 3, 4 그 슬로프 그 팩터에서는 이렇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또 이제 제곱을 해서 쿼드레틱 텀을 그러니까 x가 있는데 x의 제곱이 이 로딩을 이제 저희가 관리를 해주면서 로딩을 2승을 한다거나 3승을 하면서 이제 그 인터셉트과 그 first term, linear term, 그다음 quadratic slope를 잡아서 저희가 에스티메이션을 또 structure equation modeling에서 growth curve modeling이라는 perspective로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fit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이 되고, 네, 뭐 애널리티컬한 스트래티지가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냐, 뭐 이런 그 example들은 많이 있어요. 특히 이런 quadratic term 들어간 nonlinear growth modeling이라고 막 이름을 붙이면서 저희가 그렇게 진행될 것들은 많이 있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quadratic term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오늘 프레젠테이션에서는 도대체 이거의 3승, 4승, 5승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되냐라는 그 질문을 저희가 근본적으로 하게 되는데 모델이 복잡해지고 그리고 에스티메이션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이슈들이 많이 생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조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을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컨셉을 하나 조금 이렇게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 거는 폴리노미얼 어프록시메이션이에요. 그래서 이 approximation, 폴리노미얼을 가지고 approximation을 하는 그 수학 쪽에서 math나 혹은 numerical analysis를 전공하시거나 그 응용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이거 되게 잘 알고 계신데,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 스테이트먼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well behave하는 펑션이 있다면 저희가 그 n 플러스 1 포인트로 nth degree 폴리노미얼을 이제 그 폴리노미얼 펑션을 통해 가지고 interpolate, 그러니까 approximate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 함수들이 interpolate를 하게 되면 이제 에러가 어느 바운더리 안에 이제 존재한다라는 그 수학적인 이론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approximation theory를 보시려면 요 위키피디아 링크를 걸어놨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bottom line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원래는 리니어 모델인데 잘 들어보세요. true 모델이 리니어 모델이에요. 근데 이제 이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그 리니어 모델을 가지고 리지주얼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되는 실제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보면요. 인터폴레이트를 시키면 이게 이 데이터 포인트를 다 지나가게끔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폴리노미얼 인터폴레이트 시킨 거는 어프록시메이션 시킨 거는 residually 제로로 만들 수 있어요. 그 true가 리니어 모델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복잡한 걸 찾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과도하게 복잡한 거를 찾아내는데 저희가 리니어 모델인지 아닌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true underlying process가 쿼드레틱이나 큐브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는데 어느 선에서 이게 그만둬야 되는지 그 이슈가 있고 그 이슈가 이제 갑자기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에러를 없애버릴 수가 있으니까. 그 하이 오더 텀을 집어넣어버리면. 그런데 이제 첫 번째 그렇게 했을 때 에러는 주니까 괜찮은데 그럼 그게 왜 문제냐면 이제 interpretation이나 explainability 과연 내 모델이 어떻게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fit은 잘 시켰는데 내가 이게 왜 fit을 잘 시켰으며 왜 내 모델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해낼 수가 있는가. 근데 그 이슈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뭐 요즘 뭐 뜨고 있는 뭐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너무 복잡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설명을 가능한 일은 잘하는데 predictability는 아주 높은데 그게 왜 일을 잘하는지 어떻게 일을 잘하게 됐는지 설명을 도로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다시 과거로 복고로 이렇게 복귀하는 어떤 그런
저기 유행도 있고요. 그래서 인터프리테이션이 갑자기 어려워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터폴레이션 시키는, 그러니까 요구가 안 해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여기서 second year에서 6th year까지 해서 나이스하게 이 부분을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이슈는 요 X가 존재하는 게 여기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7학년이나 8학년,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래의 어떤 계속 이게 진행이 되면 어떻게 하지? 하고 하는 그 부분에 extrapolation 되는 부분은 전혀 설명이 안 되거나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consideration이에요. 뭐 단점이라고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region of original X 데이터 안에서만 이 모델이 일을 하는 거지, 그 과거로 가거나 그리고 그 앞으로 갔을 때는 일을 하지 않는다. 특히 폴리노미얼 같은 경우는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 이슈가 있어요. 그리고 그건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폴리노미얼 growth model은 쓰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extrapolation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이렇게 high order term을 해가지고 이렇게 fit을 잘 시켰는데 이게 true 모델하고 deviate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 linear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인터폴레이션 시켜버리면, 네, 이거 지금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뭐 10개 정도 10th order term 하면 다 맞추니까, 네, 다 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생기는 이슈들이 트루 모델을 찾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통계를 배울 때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 스태티스틱 할 때 parsimonious한 인덱스, 그러니까 오캄스 레이저라든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이 모델이 맞냐, 모델 셀렉션을 제대로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슈들, 그리고 셀렉션 할 때 그 어떤 식으로 한 모델 difficulty를, 모델의 complexity를 조금 높여가면서 true 모델을 찾아내냐,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스트래티지들이 중요하게 되는 거죠. 폴리노미얼 할 때는. 왜냐하면 parsimonious 하지 않는 걸로 아주 좋은 핏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이슈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더 이제 다른 관점에서 parsimonious를 바라보게 되면, 요즘 이제 뜨고 있는 머신러닝이나 이쪽에서 뜨는 건데, 소셜 비헤비어 사이언스에서는 저희가 스탯 할 때는 잘 안 다룬 거예요. 이제 그 기계학습으로 넘어가면 이제 나오는 얘기인데, 오버피딩이라는 용어를 써요. 결국엔 뭐냐면 이게 데이터에, 지금 있는 데이터에 너무 핏을 많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도 population에서 어떻게 보면 population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샘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핏을 시켜놓고 나면 데이터를 더 컬렉션 하거나,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predictability가 너무 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핏을 시키고 나면 네거티브 5나 이렇게 주면요, 이 값을 predicted value로 주는 거예요, 이 모델은. 여기서는. 왜냐하면 다른 이 데이터들에 너무 핏을 잘했기 때문에, 잘 시켜놨기 때문에 네거티브 5나 네거티브, 예를 들면 5는 아니겠네요. 예를 들어서 5.2를 주면 여기 이상한 이런 밸류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는 여기가 predicted value인데, 저희가 이제 랜덤 샘플을 하면 리니어 모델에서 트루 모델에서 뽑게 되면 이 근처에 존재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미스핏이, 어마어마한 미스핏이 이 특정 구간에 존재를 하게 되는, 왜냐하면 이 데이터, 이 모델은 여기 있는 그 데이터에 너무 오버핏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차라리 리니어 모델을 잡았었으면 이 근처에 이 시점을 줬을 거니까 훨씬 핏을 잘했죠. future, 그 predictability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generalizability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다른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훨씬 더 일을 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재밌는 거는 저희는 이쪽 부분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 했는데, 이 오버핏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머신러닝에서는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오버핏을 해결하는
그 중에 베이지안 같은 경우는 prior를 조금 조절을 해가지고 이 오버핏을 하는, 저는 그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오버핏을 해결을 해서 오버피팅을 해결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만약에 이제 앞으로 페이퍼를 쓴다고 하면 이 폴리노미얼로 growth trajectory를 잡을 때 어떤 식으로 스트레티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버핏을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인가, 예, 그 부분을 보는 거죠. 파르시모니어스랑 좀 다른 관점이에요.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Principle of Parsimonious, 이 프란치스칸 수도회에 있는 이 수도자가 오캄이라는 이분이 윌리엄이죠. 윌리엄 오캄은 이제 지역이 있고, 우리가 흔히 이제 오캄스 레이저라는 그 용어를 써서 all things being equal, the simplest solution tend to be the best one이라는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statistical 모델에서는 statistical한 모델 핏이 같다고 하면 심플한 걸 주자. 혹은 페널티를, 모델 컴플렉시티에 페널티를 줘서 어떤 우리가 이제 true 모델을 찾아 나가자. 모델 셀렉션 결정을 하자. 뭐 이런 거고요. 이 레이저는 이제 잘라내는 거. 쓸데없는 걸 깎아내는, 잘라내는 그런 아날로지로 오캄스 레이저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미 이 관련된 얘기를 이미 오래전에 했기 때문에, 철학자가 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히스토리가 되게 긴 거죠. 수천 년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윌리엄 오브 오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사이언스라는 게 그 신이 만들어 놓은, 이게 그 한글을 찾아가는 디스커버리의 어떤 과정으로 봤었는데, 그 신은 상당히 심플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플러 스트럭처가 더 트루스, 그 신이 이제 우리한테 저희에게 그 이 세상을 만들었던 그루를 찾아가는 과정이 될 것이다. 뭐 그렇게 보는 아주 철학적인 또 종교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이제 growth curve modeling에서 포리노미얼을 할 때,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섞을까? 그렇게 이제 보면 저희가 이미 structure equation modeling, 제가 이제 growth curve modeling이 linear mixed model이라든가 혹은 뭐 structure equation modeling approach라든가 두 개로 나누잖아요. structure equation modeling framework에서 할 때 장점은 저희가 이런 feed index를 쓸 수 있는 게 장점이에요. 많이 이렇게 개발돼 있고 대부분의 많은 패키지들이 이런 feed index를 개발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개발도 해놨고 그거를 이제 손쉽게 소프트웨어가 이제 다 계산해주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죠. 그 중에서 이제 많은 feed index가 있는데, 뭐 나중에 이제 SEM을 하게 되면 저기 feed index도 한번 다뤄볼 텐데, 그 중에서 이제 그 parsimonious based and feed index를 가 이만큼 있어. 7가지나 있네요. 저도 이게 7가지나 있는 줄 몰랐어요. 그 CFI도 예를 들면 이제 가장 유명한 게 뭐 AIC 뭐 이런 거 있고, 이 페이퍼가 윌리엄 선생님, 레리 선생님 쓰셨던 이 1994, 저희 이제 SEM 페이퍼 쓰면 항상 이 얘기 많이 하죠. 여기서는 이제 파르시모니어스 인덱스가 정말 true 모델을 얼마나 잘 찾냐 안 찾냐 그 부분을 연구를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가지고 하셨던 거예요. 4개의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number of indicator가 아주 중요한, number of indicator가 많아졌을 때 그럼 모델이 복잡해지잖아요. 스트럭처 equation modeling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 어떤 정말 true 모델을 어떤 인덱스가 잘 잡아내냐, 이제 그거에 대한 페이퍼였었는데, ASE랑 RMSE 뭐 혹은 RMS가 잘 잡는다. 뭐 이 페이퍼가, 그래서 이 페이퍼가 유명해졌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ASE랑 RMSE 쓰면 대충 일을 잘 하는구나. 2개 정도 쓰면 뭐 되겠구나. 특히 parsimonious based feed index는. 그래서 이제 사이테이션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지는 거죠. 페이퍼를 잘 쓰셔야 되고, 그러니까 그 각을 잘 잡아서, 길목을 잘 잡아서 쓰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거는 number of indicator를 변화를 시켜서 parsimonious feed index가 얼마나 일을 잘 했는가를 본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로스 모델링에서 데이터 포인트가 몇 개가 있어야 되는지, 그리고 그로스 모델링에서 특히 저희가 폴리노미얼 모델로 할 때 모델이 복잡해지잖아요. 뭐 3승, 4승 이렇게 하면 모델이 복잡해지는데 실제 이런 인덱스들이 트루 모델을 잡아낼 수 있는지, 파르시모니어스 인덱스가 일을 잘하는지, 다른 인덱스가 잘하는지, 그로스 커브 모델링에서 그 부분을 연구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조금 위험한 거는 이 부분을 누군가가 또 잘 해놓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폴리노미얼 그로스 커브 모델이라는 걸 이제 픽스를 시키고, 그리고 파르시모니어스 인덱스라는 걸 또 픽스를 시킨 다음에, 그리고 난리니어를 이렇게 가면 상태에서 그 저기 뭐죠? 시뮬레이션 스터디를 한 게 있나?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고, 아니면 이제 그 부분이 페이퍼가 될 수도 있겠다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디자인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 시뮬레이션 디자인이 어떻게 되면 좋을까 해봤는데, 일단은 키 리서치 퀘스천은 메저먼트 포인트, 그러니까 메저먼트 포인트가 많아지게 되면 그로스 모델이 그 쿼드라릭 그 폴리노미얼 그로스 커브 모델이 일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 그리고 샘플 사이즈가 몇 개쯤일 때 일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어떤 피드 인덱스가 이걸 잘 잡아내는가, 예를 들어 파르시모니어스 피드 인덱스가 실제로 일을 잘 하는가 안 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아주 유용한 것 같고, 그리고 non-linear growth modeling에 대한 페이퍼가 워낙에 많이 나오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그때마다 사이테이션이 잘 될 수 있는, 이걸 잘 정리를 해놓으면 그런 가능성이 되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order of true 모델, 실제 모델이 linear일 때, 그 다음에 quadratic 모델일 때 7승까지 올려보는 거예요. 실제 이제 모델이 7승까지 이렇게 존재하는 모델일 때 이제 해보고요. 두 번째 디멘션이 이제 measurement 포인트인 거예요. 3개만 있을 때, 그리고 5번을 매저했을 때, 그리고 7번을 매저했을 때, 11번까지 매저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주 좀 촘촘하게 매저했을 때, 우리가 이제 다음번에 오늘 하려고 하다가 안 됐던 유 교수님 페이퍼도 10개의 메저먼트 포인트가 있는 거를 썼잖아요. 시카고 데이터를. 그러니까 이제 6승, 4승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메저먼트 포인트랑 그 쿼드라틱 오더를 몇 승까지 할 수 있는가가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샘플 사이즈 같은 경우도 당연히 이제 좋은 컨시더레이션이 되겠죠. 샘플 사이즈 어느 정도 돼야지 실제 큐빅일 때 일을 잘 하더라, 못 하더라. 큐빅일 때 메저먼트 포인트는 몇 개 정도 돼야 된다. 이런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그리고 어떤 피드 인덱스가 결국에는 이거를 잘 선택을 하더라, 트루 모델을 선택을 하더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error variance는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parsimonious 인덱스가 이런 unnecessarily 복잡한 이걸 진짜 잘라내는가. 원래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말 쿼드라틱인 거 2차 함수인 거야. 근데 11개나 메저먼트 포인트를 해놓으면 5승이나 6승을 잡아낼 수도 있어요. 오버롤 핏만 보면. 그냥 absolute한 관점에서 핏을 보면 막 4승, 5승 막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트루 모델이 쿼드라틱 M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여주는 게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가 되게 파워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AIC는 그거를 잘 잘라내고 복잡한 모델을 선택을 하지 않고 트루 모델을 쿼드라틱으로 잘 선택을 하더라. 이런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으면 좋아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유용한 얘기고, 그리고 이제 심플한 스트럭처를 저희가 이제 어떻게 밸류하고 실제로 애널라이징 할 수 있는가, 그런 걸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토픽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짧게 여기까지 소개를 드리고 질문을 받을까요, 이제? 오늘은 시간이 있으니까 강제적으로 질문을 받아야 되겠네요. 김 박사님 먼저 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이제 디텍팅하는 메서드로 주로 이제 쓰는 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용어로 많이 하죠.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거기서는 이제 데이터 포인트를 줄여가면서 네. 데이터 포인트를 줄여서 간단하게 했을 때 더 심플 모델이 더 맞으면 그 복잡한 모델을 포기하는 네. 그런 컨셉으로 가는데 그것도 이제 뭐 nfold 메소드인가 뭐 하여튼 뭐 반으로 자르든 3분의 1로 자르든 데이터 포인트를 그렇게 해서 비교해보고 하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들어가면 그럼요. 네, 되게 좋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여기 보니까 저도 사실은 레머디가 이제 몇 개가 이제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여기 보면 어떻게 이 오버피딩을 해결할 건가에 크로스 밸리데이션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베이지안 쪽으로 프라이어를 어떻게 조절을 해서 이 오버피딩을 해결할 건가, 이제 그런 거를 있는데, 여기 몇 개에서 오버피딩 모드, 잠시만요. 예, 예를 들면 model comparison. 그러니까 이제 실제 model comparison 하는 AIC나 이런 걸 보면 이제 인덱스를 가지고 모델을 comparison 하는 거. 그냥 데이터가 이걸 찾았다가 아니라 다른 모델에 비해서 이게 어떻게 좋냐를 이제 보는 게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fit 인덱스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왜냐하면 absolute한 fit 말고 residual 말고 다른 걸로 보는 거고, cross validation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regularization. 이게 저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요즘 이제 머신러닝에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하고 일부러 데이터를 빼버리는 어떤 특정 부분의 데이터를 빼가지고 실제로 이제 있는데 없는 척 한다거나 그런 것도 있고, 프루닝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early stopping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하지 않는 거죠. 적정한 수준에서 스탑을 하는. 그러니까 7승까지 갈 수 있어도 예를 들어서 6승이나 5승에서 그거보다 조금 덜하게 하는 방법이 true에 더 가깝게 가는 어떤 그런 컨셉도 있고, 베이지안 프라이어를 또 잘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컴퓨터 사이언스 머신러닝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테크닉들을 저희가 그로스 모델링 저희 쪽 소셜 비헤이비어 사이언스에도 가져와서 저희가 해줄 수 있으면 그걸 또 정리를 해서 오버피딩이란 무엇인가, 왜 위험한가, 폴리노미얼 할 때 옛날에는 그냥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을 마다를 셀렉션하고 트루 모델을 찾아나가고 모델링을 해야 되는가가 정리된 페이퍼가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특히 이제 폴리노미얼은 우리가 일단 해보는 게 폴리노미얼이잖아요. 나는이 할 때. 예. 그렇고 그래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서희 씨는 없어요? 최 교수님 어디 가버리셨네. 그래요.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좋죠. 오늘 미팅은 여기서 일단은 리코드는 마치고요.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